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 고등학생 딸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정말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일이었어요. 저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8년 만에 이혼이었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어요. 별다른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서로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달랐고 가치관도 많이 달랐거든요. 전 남편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저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편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런 차이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고 저 역시 전 남편이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답답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육아 방식에서도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적극적으로 여러 활동에 참여시키고 싶었는데 전 남편은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 키우려고 했죠. 그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되었어요. 이혼을 결정할 때도 큰 싸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죠. 어느 날 저녁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이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서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전 남편도 동의했고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것도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가진 것은 각자 가져가고 아이 양육비만 매달 일정 금액 주기로 합의했죠. 이혼 당시 딸 수진이는 8살이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라 이혼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와 떨어져 살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다행히 수진이는 크게 상처받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원래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회사 일로 출장도 많이 다니고 집에 와서도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수진이에게는 큰 변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이혼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해야 하니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전 남편이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줘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전 남편이 합의한 양육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보내는 거예요. 양육비로 합의한 금액은 월 1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받는 돈은 매달 15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죠. 전 남편은 그냥 수진이 학원비나 용돈 생각해서 조금 더 보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전 남편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돈을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계좌이체로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통장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더라고요.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누군가가 와서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전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편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계좌이체가 훨씬 편한데 왜 굳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입금을 할까요?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쨌든 수진이를 위한 돈이고 전 남편이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보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거든요. 수진이도 그 돈 덕분에 좋은 학원도 다니고 원하는 것들도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플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거나 필요한 물건들이 집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수납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누군가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물어봤더니 병원에서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고 간 남자분이 있다고만 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학교에서 다쳐서 응급실에 갔을 때도, 제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항상 누군가가 먼저 병원비를 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전 남편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직접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점점 궁금증이 커졌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왜 하는 걸까? 혹시 정말 전 남편이 하는 일인데 모른 척 하는 걸까?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작년에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 교복을 사야 했는데 그날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가게 되었어요. 수진이 혼자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에 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교복을 이미 주문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교복 가게에서 이미 결제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이름으로 미리 주문하고 결제까지 해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고 교복 가게에서도 전화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현금으로 미리 결제하고 갔다고만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연일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저희 모녀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겨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돈부터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입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은행 직원분이 CCTV 기록은 확인해 줄 수 없고 매달 15일 오후 2시경에 항상 같은 남자분이 와서 현금으로 입금을 한다고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전 남편이 아니었어요. 직원한테 물어보니 키도 다르고 체형도 달랐어요. 더 이상해진 건 그 남자분이 매번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얼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일부러 정체를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은행 직원분께 혹시 그 남자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말을 건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입금만 하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 15일에 직접 은행에 가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오후 2시쯤 은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로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분이 나타났어요. 키도 전 남편보다 작았고 걸음걸이도 달랐어요. 그 남자분이 은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통장에 입금을 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전 남편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에 돈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입금을 마치고 나오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빠르게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뒤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이미 차를 타고 사라진 후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전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직접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은행에서 다른 사람이 입금하는 것을 봤다고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자신이 친구에게 부탁해서 대신 입금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출장이 많아서 직접 가기 어려워서 친구한테 부탁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전 남편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에게 부탁한다면 왜 그렇게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병원비를 대신 내준 일들도 추적해 보기로 한 거죠. 제가 다녔던 병원들에 전화해서 그때 병원비를 낸 사람에 대해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모든 병원에서 비슷한 답변이 나왔어요. 항상 같은 남자분이 와서 현금으로 계산하고 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도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병원에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줬어요. 그 남자분이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제 상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족처럼 저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저희를 스토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니면 전 남편이 누군가를 고용해서 저희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고 싶었거든요. 사설 탐정분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 남자분의 정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설 탐정분이 한 달 정도 조사하는 걸로 400만 원을 입금해 드렸죠. 없는 돈에 정말 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쓴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사설 탐정분이 한 달 정도 조사를 해보더니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제 집 근처에서 종종 목격된다는 거였어요. 특별히 가까이 오거나 하지는 않지만 제가 외출할 때 멀리서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남자분이 병원이나 관련 장소에 먼저 나타나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간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마치 제 일정과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설 탐정분이 그 남자분의 차량 번호까지 확인해 줬어요. 그 번호로 차량 소유주를 알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차량 소유주가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럼 전 남편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전 남편이 직접 변장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체형이나 키가 달랐는데 사설 탐정분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고 하면서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남자분의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전 남편이 형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형이라니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전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결혼할 때 한 번 봤을 뿐이었어요. 그분은 미혼이셨고 전 남편과는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전 남편보다 더 내성적이고 조용한 분이셨죠. 결혼식 때도 인사만 간단히 나누고 말았고 그 후로는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전 남편도 형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 같은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사설 탐정분이 그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를 알려줬어요. 전 남편이 형은 김민수라는 분이었는데 직업은 회사원이었고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일찍 이혼하셨다고 해요. 자녀는 없으셨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분이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한 시점부터 계속 저희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돈, 병원비,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는 것, 모든 게 그분이 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전 남편이 부탁한 걸까요? 아니면 그분 개인적인 판단이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사설 탐정분에게 그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분이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고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저희를 도와주신 이유가 뭔지,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신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사설 탐정분이 그분의 직장과 집 주소를 알아봐 줬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그분 직장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까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그분이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 집에 가끔 택배가 잘못 배달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주소를 잘못 적어서 다른 사람 물건이 온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형님분이 저희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혹시 저희 집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유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택배가 잘못 온 게 언제부터인지, 어떤 택배들이 왔는지요. 수진이가 기억을 더듬어 보더니 꽤 오래전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영양제가 왔고, 수진이 시험 기간일 때는 간식이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택배 실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그런 택배가 오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수진이에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로 택배가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급하게 집으로 가보니 수진이가 택배를 받아놓고 있더라고요. 택배 상자를 보니까 발송인 이름이 김민수로 되어 있었어요. 바로 전 남편의 형 이름이었죠.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분이 계속 저희를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택배 안에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젤리들과 제가 요즘 먹고 있는 과자들이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저희가 뭘 좋아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그렇게 정확히 아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너무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분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분의 직장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갔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 시간에 나오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사설탐정분이 보여준 사진으로 확인해보니 맞는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전 남편의 부인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뭘 아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10년 동안 받은 도움들, 그리고 그것이 모두 그분이 해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들킬 줄 알았다고 그동안 조심했는데 결국 들키게 되었다고요. 저는 그분께 왜 그런 일을 해주셨는지 물어봤어요. 그분의 대답은 정말 예상외였어요. 전 남편이 부탁한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분이 저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그분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분은 제가 전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도 더 전 일이었는데 그분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해요. 한 여성이 길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여성만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이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이 넘어져서 다치신 것을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쁘다고 지나가는데 저 혼자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여성이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물론 스토킹이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끔 그 동네를 지나갈 때 보게 되는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우연히 저와 전 남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바로 그때 할머니를 도와준 그 여성이었던 거죠. 그분은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결혼식 때도 오셨지만 저에게는 그냥 전 남편의 형이라고만 소개받았으니까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걸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괜히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결혼 생활 중에도 가끔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셨다고 해요. 전 남편과 만날 때 함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 부부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전 남편이 저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을 몇 번 목격하셨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안타까우셨다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해요. 전 남편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어머니가 형에게 이혼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정말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걱정이었죠. 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낸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인 동생한테 자기가 양육비를 보내주겠다고 동생도 도와주며 저도 도와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만 도와드리려고 했다고 해요. 양육비에 조금 보태서 보내드리고 혹시 아픈 일이 있으면 병원비 정도 도와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계속하게 되셨다고 해요. 저희 모녀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으셨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께 물어봤어요. 왜 직접 나서지 않고 이런 몰래 하는 방식을 택하셨냐고요. 그분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분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저는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받기 어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과의 관계도 복잡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모르게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저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분도 마음 편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10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저희를 도와주셨다니. 그리고 한 번도 보상이나 감사 인사를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도와주셨다니요.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분에게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해주신 더 깊은 이유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분도 한때 결혼을 하셨는데 아내를 잃으셨거든요. 교통사고로요. 그 사고가 일어난 것이 15년 전이었는데 그분의 아내가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2차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때 아내는 임신 6개월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부인께서 이혼하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아내가 저와 비슷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길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그분은 그때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아내와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한꺼번에 잃었으니까요. 몇 년 동안은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를 보게 된 거였어요. 돌아가신 아내와 똑같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생각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내는 돌아오지 않지만 세상에는 아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정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해요. 아내와 비슷한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하게 될까봐 걱정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저희를 몰래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그분에게는 아내를 잃고 나서 혼자 모은 돈이 꽤 있었다고 해요. 아내와 함께 쓸 계획이었던 돈들,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돈들이 그냥 은행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는데 저희를 도와주면서 사용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아내가 하고 싶어 했을 일을 대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분이 최근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술을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이가 되어서 지금은 수술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의사 말로는 길어야 1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요즘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자신이 없어지면 저희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것이 걱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매달 보내던 돈도 못 보내게 되고 혹시 저희에게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도 도와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계셨다고 해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저희에게 남겨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이상 그런 것도 쉽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저희는 이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요. 10년 동안 받은 도움으로 수진이도 잘 키웠고 저도 안정적인 일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수진이가 대학에 가려면 등록금도 필요하고 저도 혼자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전 남편에게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자신이 그동안 저희를 도와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전 남편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형이 전처를 몰래 도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분이 없어진 후에는 전 남편이 저희를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몰래 도와줬으니까 전 남편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준비해둔 재산을 저희에게 전해줄 때도 전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이 아닌 이상 법적인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분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봤어요. 과연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알렸을 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나쁜 점부터 생각해 봤어요. 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형이 전처를 몰래 도와왔다는 것이 마치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그분을 유혹했거나 이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분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앞으로 저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나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준비해 주신 것들을 받는 것도 그분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형제간의 왕래도 별로 없어서 형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전 남편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분의 상황도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사실도 알려드리기로 한 거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먼저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전 남편도 갑작스러운 연락에 의아해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전 남편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혼할 때보다 훨씬 말랐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누군가가 저희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부터 말씀드렸어요. 매달 받던 돈이 전 남편이 보낸 게 아니라는 것,
병원비나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전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형이 도와주겠다고 돈을 보내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바로 형이라고 말했을 때 전 남편이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당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섞인 표정이 되었어요. 전 남편이 물어봤어요. 형이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확실한지요? 저는 직접 만나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해 드렸어요. 전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전 남편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형이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연락이 뜸했는데 바쁜 줄로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장 형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하면서요.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분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주신 그분은 저희 둘이 함께 온 것을 보고 놀라셨어요. 전 남편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이 형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픈 것도 왜 숨겼는지요. 그분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를 도와준 이유, 숨겨야 했던 이유, 그리고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것을요. 전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형이 혼자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동안 형이 저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했어요. 그분은 전 남편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자신이 없어진 후에 저희를 좀 더 챙겨달라고요. 물론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 혹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전 남편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이혼은 했지만 수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형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 남편이 그분의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아서 다시 검사도 받아보고 가능한 모든 치료 방법을 알아봤어요. 다행히 처음 진단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았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몇 년 더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치료를 받기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저희와의 관계도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게 된 거죠. 수진이도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누군가가 저희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수진이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자마자 금방 친해졌어요. 그분은 수진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수진이도 그분을 큰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어요. 전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혼은 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수진이를 위해서는 협력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달 전에는 그분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크니까 저희도 함께 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어요. 물론 각자의 공간은 따로 쓰면서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분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보니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큰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분은 수진이의 공부도 봐주시고 저는 그분의 건강을 챙겨드려요. 전 남편도 자주 찾아와요. 형의 병원 치료도 함께 챙기고 수진이와도 시간을 보내고요.
이상하게도 이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분이 최근에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요. 비록 건강은 좋지 않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감사해요. 그분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고 수진이도 잘 키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요. 수진이는 요즘 의대에 진학하고 싶다고 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수진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계세요. 때로는 세상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길에서 할머니를 도와준 것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때의 작은 선행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분이 항상 말씀하세요.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저도 이제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항상 말해줘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주저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고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에요. 이분의 건강이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 수진이가 의사가 되어서 이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도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계시다면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나저나 저는 이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아주버님은 아닌 것 같고 형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직 호칭 정리가 좀 애매합니다. 누가 호칭 정리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